한 주간의 한 이슈를 알아보는 금주의 이슈 시간, 넷플릭스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김고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소식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대검찰청의 소식인데요. 네. 대검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구형을 최고 사형까지 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구형이 가능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선을 요구한 거지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닌 네, 거죠. 그렇죠. 그래도요. 우리가 처벌 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좀 제대로 처벌 기준이 좀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됩니다. 네, 학대로 해서 뭐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막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사형 구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검찰청에서 사형 이렇게 크게 때리더라도 말이 좀 그러네요. 크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받는 중에 형이 이렇게 좀 네. 기준이라기보다 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그 구형량하고 이렇게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뭐 대검찰청에서 막 사형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사형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좀 높게 네. 아예 이렇게 기준을 해버리면 법원에서도 그만큼 좀 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검찰 측의 말입니다. 네, 요 몇 년간 좀 솔직히 크고 많은 작은 그 학대 사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주연님께서는 아동학대는 진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해요. 정재님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구 어린이집 학대로 저는 또 충격이었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김나래님 말씀해주시는 유치원 교사가 5살 아이 내동댕이 치는 모습? 네. 이거 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시겁했습니다라고 봤네요.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방혜민 님도 처벌 강화돼야 합니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그 아동학대 범죄가 네. 해가 갈수록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에 관련한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시가 됐는데 그 해에 1,000건 정도 되던 아동학대 그 접수 건수가 엄청 늘었 다음에 1년 만에 2,600건 엄청 늘었어요? 정도로 엄청나게 2배 정도 늘었거든요. 특히 지난해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인천 연수구에서 기억나요? 부모의 학대받던 아이가 맨발로 이제 뛰쳐나와서 슈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정부에서 초등학교 장기 결석생들 전수조사를 하고 네. 그래서 막 그때 부천에서 그 그렇죠. 시신 훼손해서 이렇게 막 방에 아유, 넣어놨던 뭐 이런 사건이나 뭐 아니면 그 락스 계모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죽였던 그런 원형의 사건이나 이런 네.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 충격이 엄청 났거든요. 네. 그때마다 항상 막 처벌 구형 뭐 너무 뭐 낮다, 뭐 너무 뭐 엄마들이 심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여론이 거세지니까 네. 대검찰청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했던 사건들도 보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일어났나요? 가정에서 부모한테서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동학대 전체 건수의 80% 정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아동학대 범죄자 비중이 그러니까 양부모든 친부모든 부모의 비중이 진짜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제 대검은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친권자의 그런 자격을 이용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뭐 아니면 아동학대 그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보육시설 관계자 그리고 또 의료계 종사자 아니면 아동시설 같은 데에서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내지는 또 본인들을 학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하는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이제 세게 더 형량을 강화해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목이 갑자기 안 나와요. 네. 특별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그런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는 아동학대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처벌 강화하고 이거 말고도 뭐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엽기적인 것까지 해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앞으로 형량 더 크게 올리겠다 이런 게 이제 대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법원에서 형량이 제대로 구형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그 변호사 선정? 그렇죠. 변호사가 또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법원에서 깎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범죄자 네. 선정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대검에서 좀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고요. 네.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뭐 부모가 구속받거나 뭐 이러면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 네.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문정님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나래님 바른 부모 되기가 정말 중요하죠. 강민희님 아동 성범죄 제발 좀 진짜로. 괜찮으세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목이 맨 거야. 나 아, 진짜 이 성범죄 진짜 아동 성범죄 정말 권현주님, 지연님 목이 속상해서 그래요. 자 그럼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니 자꾸 왜 질문을 하고 그래? 나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월 19일. 시청자분들 네. 좀 저희 베이비 뉴스 신문 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땡땡땡땡 예방의 날이에요. 땡땡땡땡 예방의 날. 신문을 지금까지 미리미리 얘기했는데. 베이비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11월 19일은 세계 땡땡땡땡 예방의 날입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입니다. 네. 이날을 전후로 네. 세미나 내지는 행사 같은 게 좀 열리는데요. 네. NGO 단위, 뭐 정부 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 근처에서 뭐 하는 게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시고 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행사- 그럼 좀 알려주세요. 행사들 뭐 있는지. 보면은 성남에도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캠페인들. 네. 지난 놀라셨네요? 어제도 있었어요, 종로에서. 네네. 네네. 근데 이게 동네별로. 동네별로 다 행사가 다르고 네네. 캠페인도 다 다르고 한데 네. 전후로 여러 개가 열려서 각자 살고 계시는 지자체 좀 내지는 뭐 알아봐야겠네요. 근처 NGO 지원하시는 NGO 이런 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이날만 뭐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셔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또 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당할 수 있는 학대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럴 때 우리 엄마들이 좀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면은 이런 힘들도 더 생기고 형량들도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때리고 네. 막 벌 주고 이런 학대 말고도 네. 학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들이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 너 자꾸 말 안 들으려면 너 나가! 뭐 밖에 이런 나가 거. 있어. 너 나가! 너 집 들어오지 마! 그래서 막 팬티 벗고서 내쫓고. 무서운 엄마 잘하실 것 같아. 또 뭐 있죠? 또 너 자꾸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뭐 도깨비한테 잡아먹으라 그런다. 이봐 딱이야 딱 또. 이런 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야, 큰애는 니네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꼭 거. 이렇게 때리는 거 말고도. 네,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주변에도 보니까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고 잘 이렇게 그냥 부모가 아이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알아서 하는 거다 다들 이런 정서가 팽배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 인격 형성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우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인데 말씀해 주신 거 다 내가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아이한테 훈육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렇다면 애들 훈육 좀 어려워요. 엄마들이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네. 뭐 네. 이게 이론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진짜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어머니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뭐 그렇죠, 어렵죠. 네.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요. 네. 보육시설 관계자, 뭐 아동시설 관계자, 뭐 의료인, 교사들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고를 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나 자기가 맡은 아이들이 지금 뭐 학대를 받고 있는지는 아닌지 잘 네.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들도 많이 좀 네. 주변에 있는 이웃 아이들 많이 살펴보시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선희님께서 다리 밑에다 버린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말들 많이 했다고. 임지연님이 도깨비 어플 학대라고 막혔잖아요. 이 말씀 해주시네요. 저희도 이거 취재했었는데 네. 이게 그런 앱이에요. 뭐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이놈. 있었어요. 소리만 갖다 쓰는 거. 네, 그막 애들한테. 사진에 막 이빨 막 이런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도깨비가 나와서 너 이놈 그럼 너 뜨거운 물에 뭐 콸콸콸 끓여서 잡아먹어버린다. 그거까지는 난 소리만 들려줬는데. 디테일이 있었어요. 그 솥에다 어플 없어진 넣어가지고 거예요? 끓여서 잡아먹는다. 뭐 아니면은 너무 버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귀신이 나와요. 몽달 귀신이 나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고 전화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훈육한다고 생각하시고 학대는 아니신지도 한 번쯤은 반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김공 기자님, 와, 거의 립스틱만 발랐지 노 메이크업이세요? 저는 이렇게 피부가 반짝거릴 수 있어? 진짜 오늘 가까이서 완전 감동받습니다. 네. 타고났습니다. 네, 그런 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뉴스 가지고 네,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맘스 리뷰.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네.